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봉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할로윈 참사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할로윈 참사도 벌써 1주년이 됐다고 난립니다. 언론 보도에 접하는 바로는 이제 정치적 논란만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입니다.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대통령은 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연 이태원 할로윈 참사의 어떤 의미나 향후 대책 같은 것이 정말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지, 내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세월호 사태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번 할로윈 사태도 앞으로 또 이러한 유사한 참사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만 3년이 넘는 통제와 규제 속에서 이제 사실상 이제 그게 거의 끝나간 지가 이제 거의 이제 그것도 한 1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유럽의 흑사병 시대를 좀 연상케 한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희생되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발전했던 도시 문명들이 급속하게 쇠퇴할 수밖에 없었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특히 좀 당시 유력한 성직자나 귀족들은 이제 이른바 피난을 가게 되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유럽 사회 전체가 이제 퇴보하게 되는 당시에는 그런 상황을 좀 보였는데, 반면 이제 이런 것들의 와중 혹은 이런 이제 흑사병의 어떤 이런 심각한 현상들이 좀 수그러드니까 오히려 하늘의 징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거에 매달려 있던 중세가 사실상 완전히 끝나고 이제 본능, 욕망 이런 것에 충실한 이제 시대가 이제 오게 되고, 이제 이것이 르네상스나 종교 개혁으로까지 이제 이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같은 경우에 정말 좀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물론 이제 이런 이제 음담 패설과 같은 내지는 어떤 삶의 절절한 어떤 욕망이 분출되는 모습들은 계속 이어져 왔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중세의 이제 종교의 힘이 막강해지면서 많이 이제 은폐되어 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당대의 지식인이 쓰는 이제 문학을 통해서 이제 사회 전면으로 드러나게 됐고, 원칙적으로 이제 황제권과 교황권, 이제 세속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이 계속 대립을 해왔지만, 이제 흑사병 사태를 거치면서 이제 이런 그 황제권과 교황권의 극한적인 대립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이제 끝에 이제 르네상스, 그래서 본능과 욕망을 쫓아서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이제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대륙의 발견, 대항해 시대, 종교 개혁,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당시에 쓰고 죽자는 이제 분위기가 만연을 했었는데, 그러한 징후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년 동안에 억눌린 이제 열기, 주로 젊은이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1년 전에 한꺼번에 이제 발산되는 이제 기회를 포착하고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당일 여러 이제 공공기관에 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 주로 젊은이들이 이제 오히려 그런 공공기관의 관여가 없는 이태원에 있는 이제 자발적인 행사, 할로윈 행사에 이제 오히려 인파가 더 몰리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누구 시민들의 책임이라고 골리기보다는 저는 어떤 전반적인 안전 불감증이 팽배해졌다. 그래서 현장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당시 서울시, 용산구청, 경찰, 이런 사람들이 참사 발생 전에 이미 오랜 시간 전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추가 유입만, 문제가 된 사고 장소에 추가적으로 이제 인파가 유입되는 것만 어느 정도 통제하였어도 참사는 막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여기에 더불어 정부의 책임을 굳이 꼽는다면, 저는 너무나 급격한 코로나 해제 조치, 뭔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뭔가 달라졌음을 상징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겠지만, 하지만 이런 오랜 기간 동안, 단순히 한두 달이 아니라 3년이 넘는 동안 많은 통제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제 조치를 받은 이제 대중들의 반응이 굉장히 좀 격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표가 계속적으로, 당연히 처음부터 대표는 이런 전면 봉쇄 조치 같은 것은 반대를 했었고, 또 반대로 급격하게 이를 풀어주는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이제 문제의식에
폭발이 이제 할로윈 사태로 벌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건들은 좀 새삼스러운 것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가 정말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전초전이었고 모든 사실상 정치 세력이나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부만 비판을 하는데 이제 앞장섰고 또 이에 따라서 컵라면을 먹었던 교육부 장관이 마녀 사냥을 당해서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이후에 집권한 문재인은 각종 참사가 벌어지는데 보고를 빨리 받았다, 빨리 지시를 내렸다, 이런 것들로 과거보다 얼마나 많이 나아졌냐는 한겨레 신문의 기사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이후 잼버리 사태, 그다음에 할로윈 사태, 실제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15년 전에 이제 대학로에 유명 가수 콘서트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소극장에 정말 빽빽한 젊은이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하게 입장을 한 모습을 좀 보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당연히 가수의 어떤 공연이 되니까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고 환호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의 좀 안전에서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모습들을 목격했었습니다. 사실은 이태원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우리가 새삼 느끼는 거지만 주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월호 참사 사건이라는 것은 대형 해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세월호 운항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아서 몇 겹수로 보호되고 있었던 해상 안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지만 두 번째, 이런 규모, 그 정도 규모의 해난 사고에 과연 우리나라가 대처할 능력이 있었느냐.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니까 이른바 선박 운송에서는 현재 여객은 완전히 뒷전인 것이죠. 여객 운송은 치산성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선박 같은 거,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 가실 때 요금을 이제 알아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운항 시간이 길어서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항공 요금에 비해서 상당히 오히려 비싼 것이 선박 요금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객 운송 자체, 그 다음에 특히 국내 그 해운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국제보다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 화물 운송 수입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당일 세월호도 제주도에 여객도 싣고 갔지만 기본적으로 제주도에 필요한 여러 화물들, 건축 자재 등을 싣고 갔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바다라는 것이 원래 엄청나게 위험한 곳이고 저도 이제 역사책 교과서에서 본 기억이 나지만 해방 후에 이제 일본에서 돌아오는 제일교포들을 싣고 있던 배가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니까 일제의 음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는 그 당시 1940년대 후반에서도 기본적으로 여객 운송, 일본 같은 입장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조선으로 돌아가는 배에 대해서 크게 신경도 안 쓴 부분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바다에서의 운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위험한 것이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제 공작이다. 그 이에 의해서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 돌아오던 교포들이 많이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이제 세월호 사고가 난 지도 이제 8년, 9년, 10년째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할로윈 사태도 지금 이제 1년이 지난 가운데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이냐. 멀리 갈 것도 제 주위만 보아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무실에 출근하기 위해서 삼성역 이제 코엑스 일대를 제가 매일 이제 다니게 되는데요. 정말 GTS 공사로 난리 법석입니다. 그 넓은 영동대로의 상당 부분의 보도와 인도를 지금 차단하고 지금 각종 공사 자재들이나 기구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2027년 완공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세호는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스 등을 한다면서 이제 잠실 종합 운동장 부분까지 이제 대규모 개발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코엑스와 잠실 일대의 공사는 최소 2030년까지 이루어진다. 완전히 일대가 공사판으로 아주 신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는 물론이요. 인도도 차단되고 그래서 자전거, 킥보드 운행을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말로만 하고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공유자전거, 킥보드를 타고서
인도와 보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극도로 이제 보행 자체가 힘든 상황이어서도 엄청난 불편을 저도 감수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횡단보도 차량의 이제 운행도 사실상 제한을 하게 돼서 그 코엑스 사거리 같은 경우에 좌우 회전이 완전히 지금 몸살을 입고 있고, 근데 공사 전에도 정체가 상당했는데 이제는 완전한 코엑스 사거리는 사실상 새벽 시간을 제외하면 완전한 교통 지옥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코엑스 관련해서 공사가 하고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지만은 교통로의 원래 중심축일 수밖에 없는 코엑스 사거리 사정상 대중교통 이용도 그렇게 만만치 않고, 재작년이었습니까? 전작년에 또 그 시위 등으로 삼성역에서 발이 묶여서 정말 얼마 안 되는 거리를 이동하는데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상 강남구청 경찰 서울시는 방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웃긴 것은 이 코엑스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각종 이제 행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가뜩이나 좁은 보도와 연결된 광장 부분을 차단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년 이제 코엑스 앞 영동대로에 이제 길을 막고 절반을 막고 K-팝 콘서트라는 것, 또 월드컵이 있으면 월드컵 응원, 야외 응원한다고 또 길을 막고 난리를 쳤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GTX 공사로 완전 그 일대가 난장판이 되니까 올해는 아예 영동대로 남단에 있는 영동대로를 막고 10월 12일 날 또 K-팝 콘서트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로 흉흉한 상황에서 도로까지 막아서 그 행사를 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짓거리가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신현희 구청장 시절부터 이제 이런 난리를 쳤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강남구청으로 선출된 조성명 같은 경우는 아주 웃기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배달 박스를 같은 것을 쌓아놔서 인도에, 보도에 마치 무슨 예술품인 양 보도에 그냥 방치해 놓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앞을 보니까 거기에 먼지가 당연히 쌓이지 않겠습니까? 도로변이다 보니까. 또 먼지를 제거하는 공공 근로를 하시는 분들도 목격을 했습니다. 참 돈 낭비하는 것도 가지가지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강남구청장에 이제 선출된 조성명 같은 경우는 이제 2002년부터 이제 제4대 강남구 의회의 이제 의원이었고, 경력을 보니까 2009년 3월부터는 호원대학교 외식산업경영학과 위탁겸임 교원, 2010년, 2014년 또 6대 강남구 의회 의원, 그 다음에 2010년부터 12년까지 이제 6대에서 강남구 의회 전반기 의장, 그 다음에 2014년 12월부터는 당북대학교 행정법무대원 초빙 교수, 그 다음에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자문위원. 그래서 이제 작년 7월 이제 23대 서울 강남구 구청장에 그 선출된 사람인데요. 경력으로 봤을 땐 지방 의원부터 이제 경력을 쌓아서 이제 다른 큰 경력은 없이 그 경력으로 이제 강남구청장에 당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성명 현 강남구청장을 봤을 때 기본적인 안전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 정말 테헤란로라는 정말 그 교통에 아주 요지에 보도 위에 킥보드에 공유자전거에 많은 시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음에도 정말 맥주 박스 쌓아놓는 그런 것들이나 설치해 놓고, 과연 지금 강남구 특히 강남역 일대 이런 데에 지금 반복되는 집중호우 등으로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지금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에 대해서는 집중호우 사실상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사태에 대해서 강남구가 얼마나 취약한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준비나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제 압사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는데도 국가와 지자체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참사 현장으로 다시 또 들어가겠다는 인파가 몰리고, 그래도 그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술 먹고 춤추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정말 그 영상을 보니까 이게 지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월호 참사,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기타 등등에서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통령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이는 다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가 보상해야 된다. 이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지만 저는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고 그냥 정치적 논란이나 일삼고 서로 물고 뜯기에 과연 이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보고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 당신들이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오늘 내일 다시 모여서 추모 집회를 열고 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 없이 이런 끔찍한 일들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 재앙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